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의 단일 체제가 완전히 이제 됐다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평가였습니다. 근데요, 참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원식이 이제 갑작스럽게 추미애를 물리치고 지금 국회의장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사회상의 반란이 일어났죠. 자, 그 이후에 장경태가 당헌당규 개정위원장을 맡으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 당헌당규를 원래 민주당은 이제 대선 1년 전에 그 사퇴를 해야 됩니다. 대표가. 근데 그거를 사퇴 안 해도 되도록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왜냐? 이재명을 위해서 바꾼 겁니다. 자, 그리고 출마 앞으로 뭔가 부패 사건이 있을 경우에 그 배지가 떨어지면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당직 맡는 것도 지금 검찰의 기소, 옛날에 기소만 돼도 뭐 못 맡겠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니 여기다가 국회의장을 뽑는데 당원들 20%를 또 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원내대표도요. 네. 근데 이거 회의할 때 개정안 보고를 하니까 바로 손을 들어서 이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이 반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김영진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원이죠. 수원이죠. 지역구가 네. 이번에 3선에 성공했는데 그 7인의 멤버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굉장히 네. 친하게 지냈던. 네,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 이재명이 딱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는데도 약간 강심장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흐름이 묘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의 어떤 이런 일관적인 어떤 이에 대해서 정성호도 요즘 조금 삐딱선을 타는 것 같고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지금 김영진도 조금 삐딱선을 네. 타는 것 같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지금 보면 이재명은 더민주혁신회의를 등에 업고 지금 뭐 돌격 앞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환도 네. 보면 본인은 우원식 찍었다라고 네. 공개적으로 그냥 커밍아웃을 그렇죠. 해버렸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방적인 어떤 이 드라이브가 사실상 지금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게 원칙대로 맞지가 않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을 오래 했던 사람들로서는 이거 오히려 이재명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지금 이 옆에서 아부하는 선수들이 자꾸 이걸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안 된다라는 견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이 히틀러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이걸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히틀러도 뭐 무슨 뭐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게 아니잖아요. 네. 선거를 통해서 평화롭게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히틀러 초기에는 막 그렇게 광적으로 막 그 하이 히틀러 뭐 나치즘 뭐 이렇게 나간 게 아니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비교적 그렇게 나가다가 국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나가다가 점점 그게 이제 독해지고 뭐해지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이 그 분기점 같아요. 이재명 체제 1기가 끝나고 네. 2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그 북한 유일 체제를 보더라도요. 처음에 김일성이 뭐 30대 나이로 말이죠. 그 1인자가 됐지만 그때는 옆에 뭐 보면 남로당의 박헌영도 있을 때고요. 뭐 소련파 허가이도 있고요. 중국 연안파 무정 뭐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다 그게 있었다면 어느 정도 그게 다양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씩 다 제거하잖아요. 네. 6.25 전쟁 그 책임을 들어서 박헌영을 그냥 그 사냥개 풀어가지고 그냥 물어 뜯어갖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다음에 소련파 허가이 뭐 연안파 무정 나중에는 1968년에 갑산파까지 쫙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이 유일 체제가 완성되어 나가는데 이재명은 그 더민주 혁신회의를 통해서 더 진한 색깔로 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정성호부터 그 김영진, 김성환 이런 사람으로 이제 그 친명 내에서 이런 분화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몇 명하고 이제 좀 제 친구들이어서 이제 한번 만나봤더니 다들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말을 못하겠지만 아니 국회 원내대표라는 거를 왜 원내대표 뽑는데 왜 당원들이 저걸 투표하냐 이거예요. 왜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 대표입니다. 개딸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자, 대표로 뽑힌 사람은 그 대표적 어떤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 대표가 원내대표잖아요. 네. 그 원내대표를 맡는데 왜 다시 당원들이 거기에 개입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국회의장도 이거는 국회의장을 뽑는 거지. 근데 왜 거기에 개딸들이 개입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당원 중심주의다? 아니 세상에 정당의 당원 중심이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그러면 200만 300만 되는 당원이 전부 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냐? 그거 다 아니지 않습니까? 다 위임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논리라면요. 당원 중심주의가 아니라 국민 중심주의로 네. 가야 되는 거죠. 네. 국회의장, 원내대표.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다 오라고 그래 갖고 그걸 투표하게끔 만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맞지가 않고 오히려 이게 이재명의 어떤 집권 가능성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개딸들이나 더민주혁신의 강경파들이 계속 이제 밀어붙이면서 또 막 그 이 일부 이제 이 누굽니까? 그 양문석이나 이런 애들이 네. 나서 갖고 막 이제 완장 노릇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꼴 보기 싫 죽겠대 아주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다들 막 마음속으로 꾹꾹 참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 언제 이게 폭발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더민주혁신회가 뭐 이기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완전히 이제 전위 조직이거든요. 이런 조직들이 이제 정말 앞으로 만약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민주당에는 이재명 빼고 다 수박이라. 아, 이재명 빼고 다 다 수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도 나중에 되면 자기도 이제 수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겁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갈라치기를 하니까 보십시오. 이제 뭐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는 7인회에서도 지금 이탈자가 나오니까.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재명 빼고 전부 다 수박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한쪽을 확 몰아가고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면 이게 내부에서 이게 어떤 이 균열 조짐들이 조금씩 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인 체제, 유일 체제 이게 뭐 확고하면 통치의 효율성은 뭐 이거보다도 좋은 건 없죠. 그냥 네. 그 사람이 한마디면 하면 그냥 톱다운으로 쫙 그냥 이렇게 그 상명하달이 되고 다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체제가 갖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네. 그 1인자가 어떻게 잘못돼 버리면 돼버리면 그걸 다 망하는 확 거예요. 가죠. 네. 다 망. 이게 이제 1인 체제, 유일 체제인데 지금 그 이제 그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든가 저 북한의 수령 전체주의는 그거는 그 국가를 장악했던 거고 네. 지금은 야당이잖아요, 야당. 그 더군다나 이제 대한민국은 뭐 나중에 조금 더 변질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하여간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는 이런 건데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에게 약간의 무슨 뭐가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은요 이 체제는 굉장히 허약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이화영의 1심 선고 공판. 맞아요.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 검찰이 뭐 15년인가 구형했는데 그중 2년인가 3년을 그 대북 불법 송금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유죄로 나온다면은 네.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와 기소는 확정적이 되는 거고 네. 다만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한번 칠지 말지 그런 이제 변수가 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유일 체제 굳히기로 가면은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기회 요인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자꾸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을 막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세미준이라는 데가 있죠. 네. 이영수 회장이라는 분이 이끌고 있는 세미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영수 회장이 옛날에 홍준표 시장 저 하다가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하는 이 조직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요신문이라는 곳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아마 이 세미준 저걸 항산하면서 홍준표 시장을 연사로 초청해서 또 맞아요. 그걸 마련해 줬고 했죠. 그러면서 한동훈은 불통이다. 나경원 전대 출마하면 당선이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뭐 정말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철규 의원과 이영수 회장이 굉장히 가깝다는 거 알려지고 있고 지난번 그렇죠. 공천 과정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제 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뭐 세미주의인데 과거에는 뭐 한국의 힘이라는 형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 이영수 회장이라는 저분은요. 제가 오래전부터 안 지가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당에 이른바 그 조직이죠. 예, 이게 과거에 이제 이 지구당에 돈 먹는 하마라고 한 게 이제 조직 선거하고 돈 선거하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조직 운영하는데 뭘로 운영해요? 돈이 있어야지 운영하죠. 네네. 아, 밥 먹고 술 먹고 뭐 하려면 이 쩐이 있어야지 조직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쭉 이걸 해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는 분이 아닙니다. 저분은. 사실 선거라는 게 이른바 회색지대 그레이 존이 많잖아요. 네네. 요새 선거법 엄하다지만 아직도 그런 그 회색지대가 있고요. 그런 회색지대에서 좀 역할하는 그 조직선거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영수 회장에 대해서는 당내 많은 사람들이 불가근 불가원이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네. 너무 멀어져도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최근에는 이제 이철규 의원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고 네. 요번 그 총선 과정에서 뭐 들려오는 그 여의도 풍문들 있잖아요. 네. 뭐냐 하면은 이철규 의원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실세로 역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 많은 그 지원자들이 이철규 의원에게 이렇게 선을 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는 뭐 이렇게 별로 연줄이 없어. 그럴 때 이제 가서 부탁하고 뭐 하고 한 게 이영수 저 세미준 회장이다. 뭐 그런 얘기 등등 그랬는데 근데 말이죠. 이게 또 어떻게도 보이냐면은 원래 이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나오려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자기도 선거 패배 책임지고 원내대표 안 나가는데 한동훈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최근에 와서는 좀 바뀌었어요. 네. 단순히 뉘앙스가 바뀐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 뭐 제3자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놓고 좀 뒤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알려져 있는 이영수 회장이 저분은 저런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가고 언론 인터뷰하고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저런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에 이제 워크숍이 있었잖아요. 네. 그날 워크숍이 1박 2일로 있으면서 그날 저녁에 아마 이제 의원들이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뭐 그 저 방 안에서 뭐 이렇게 간담회나 또 뭐 이렇게 술도 막 같이 마시고 뭐 했던 모양이에요. 3, 4먹으로 해서 제가 그 취재했던 기자들을 좀 이렇게 만나 봤더니 참 기가 막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108석밖에 안 되고 그날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 지지율이 21%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날 기자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면 서로 씹는 이야기예요. 서로 씹는 이야기. 당내 구성원. 당내 구성원들이 뭐 이쪽에서는 이철규가 어떻고 이쪽에서는 이놈이 어떻고 저떻고 뭐 하고 또 어떤 한 인사는 자기 요즘 대통령하고 술 자주 마신다. 요즘도 자주 먹는다라고 뭐 자랑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자기가 대통령한테 바로 전화하려고 하니까 옆에 또 국회의원이 뜯어 말리고 참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자들이 뭐 기사는 안 썼지만 그런 식을 통해서 요즘 내가 대통령하고 계속 술도 자주 마시고 많이 먹고 있어. 또 내가 대통령 지금 연락할까? 그러면서 막 통화 누르려고 그러고 말리고 뭐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기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속으로 뭐 꼴값 떨고 있네 그랬겠죠. 진짜 이 당에 있는 정말 이 구성원들이 정신이 없구나. 그런 자리에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당을 걱정하는 이 소리는 하나도 없고 전마 있잖아 저 어쩌고 잘못되고 쟤는 뭐고 전부 다 서로 욕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자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자들이 모여서 이제 각자 들은 이야기를 다 모은 거예요. 이게 모아서 취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쭉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워크숍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러면서 무슨 뭐 처음 다 한동훈 뭐 안 나와야 된다 뭐 어쩌야 된다 누구다 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한심해요. 네. 한심해. 예, 한심해. 지금 하여간 민주당은 문제는 있지만 당내에 또 이런 저항이 있지만 이재명 일극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파상 공세로 나올 텐데 네.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그냥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제가 지하철 타고 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뭐 한동훈 위원장을 애라고 하면서 뭐 갑툭튀다 뭐다 뭐 아마추어다 뭐 정치를 모르는 애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 정치도 모르고 애숭이한테 맨날 그거 못 잡아먹고 하루가 멀다 하고 뭐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홍준표 당신 아닙니까? 네. 그 30년 그 정치판에서 그 잔뼈가 굵었다는데 자기 표현 그대로 하면 그 애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갖고 그냥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그거 이제 끌어내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왜 민주당의 이제 김영진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냐면 그래도 얘들은요 집권하겠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지금 그쪽 당에서 만약 이재명한테 대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335 모여서 어떻게 집권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그 중요한 워크샵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기자들 만나 했던 이야기들 이 참 제가 들어보면서 야, 이게 정말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수준인가? 라는 걸 참 느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떡하든지 자기 하고 참 제가 참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이야기 또 있습니다만 참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해가면서 하면 그 모습을 보는 기자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당에 과연 지금 희망이 있을까? 이 당에 정말 진정하게 왜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대통령이 술 한잔 따라주니까 좋다고 그냥 하고 박수 치고 아유 대통령 좀 더 이따 가시고 더 드시고 가시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말이죠. 판단이 안 됩니까? 판단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이 21%라는 지지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이 안 되나요? 의원들은 그냥 나 영남에서 그냥 국회의원 하면 아이고 4년 그냥 까딱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괜찮고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집단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혁신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이야기가 좀 솔직히 들 정도로 이게 뭔가 획기적 변화가 없으면 진짜 이 당은요 그냥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는 가지 않겠나라는 참 강한 우려가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요 처음에는 이제 꼭 친윤이다 비윤이다 그런 거 따지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은 이번 전당대회에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언제부터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생각해 줬는지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나올 것 같다. 곧 등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집단 지도체 해야 된다고. 작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작전이. 하이브리드 해야 된다. 하이브리드다 이런 진짜 듣보잡 그런 걸 보고 듣보잡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럼 하이브리드 체제가 어떻다는 둥, 뭐가 어떻다는 둥, 집단 지도 체제가 어떻다는 둥. 오늘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걸 해보겠다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 어차피 이제 한동훈 대세론을 어떻게 꺾기는 힘들어 보이니 네. 설령 대표가 되더라도 좀 힘이 빠진 소신껏 하기에는 옆에서 견제도 할 수 있고 하고 심지어 아주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요. 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봉숭아학당 시즌 2고요. 네. 식물 대표를 만들겠다. 식물 대표를. 참.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민주당이 보면 개딸들이 참 나쁜 행태고 하긴 하지만 또 그들은 보면요. 개딸들도 무서워해요. 그 나름대로 그냥 그런 걸 또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면 별로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저희들 참 이렇게 목청 높여서 이야기하는데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뭐 본인들 저 의원회가 위치가 좋다는 둥 한강이 보인다는 둥 그따위 소리만 하고 앉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이 자극을 줘야 될까?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기득권들을 정말 이 어떤 면에서 뭐 없애버리고 지금 뭐 영남의 일부 의원들이 무슨 지구당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다 자기 그 끝까지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정말 김기현 대표, 전 대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고 진짜 이분은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 아는 분이지만 그렇게 이 지금 와서 무슨 지구당이 어쩌고 저쩌고 이 당에 끼친 지금 본인의 지금 이게 참 그게 뭐든데 어떻게 지금 와가 또 뭐 지구당 하지 말자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뛰겠다는 그 원에 있는 분들은 어디서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거예요. 참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분위기가 이번 전당대회 때 정말 이 좀 기득권을 깨고 뭔가 변화의 어떤 씨앗 싹들을 틀어내지 않으면 정말 저는 이 현상들 뭐 기름 나온다고 100번 이야기해봤자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여론에 썩 플러스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 이미지 자체가 지금 안 좋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뭘 한들 별로 그렇게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질적인 문제를 좀 바꿔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